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셨네요. 예, 하여튼 공부하시는 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그죠? 장애물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 다른 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던 장애물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그 합격하실 때까지는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그런 장애물과 관련해 갖고 극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시면 하루 공부하기 싫으면 그 다음날 하기 싫고 또 그 다음날 또 하기 싫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와도 그냥 꾸준히 매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부터는 제가 이제 OX 문제 나눠드렸는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OX 문제를 풀면서 리뷰를 이렇게 한번 쭉 해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셨으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제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의 두뇌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배우신 걸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시면 뭐 천재죠, 천재. 그죠? 천재면 뭐 이런 자리에 다른 데서 연구하시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내 머리가 안 좋거나 뭐 이런 걸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이지 복습을 안 하시고,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시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이지, 한 번 보시고서는 기억이 안 나요. 최소한 여러분들 한 4회독은 하셔야지, 4번 정도는 보셔야지 책을 덮고도 어떤 내용을 딱 보면 그게 기억이 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4번 정도 반복하실 때까지는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정상이다. 다만 여러분들 또 교재를 보고 하면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력이 한 여름 한 8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스스로도 느끼실 거예요. 아, 이제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OX 문제 한번 1회 2회 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보셨으면은 이것이 왜 내가 틀렸을까? 여러분들 이거 단순히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나와 있는 이 지문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문 자체를. 왜 틀리는지, 왜 맞는 건 이제 맞으니까 그렇고, 그죠? 그대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틀리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틀리는데, 이러한 점이 실전 시험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죠? 경주인가요?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잠깐만요. 그러면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여기 지금, 문제 가지고 계시죠? OX 문제. 예, 그래서 1회 한번 보세요, 1회. 1회 부분.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지목 변경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맞죠? 그죠? 여기는. 그죠? 맞아요. 그죠? 맞는데, 합병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을 시행하여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쵸? 여러분들 실전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 지문이 합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합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문만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은 그래서 기억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이 틀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지문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X가 돼야 되겠죠. O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합병의 경우가 있고, 또 대표적인 거 어떤 경우가 있죠? 지목 변경. 요것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죠? 토지 이동 조사라는 실질적 심사 방법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 경계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 종행선 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내용 맞는 것 같죠? 그죠? 맞는 거. 요것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경계가 아니고 경계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죠?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들을 실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하죠. 그죠? 경계라고. 그래서 일단 그 두 번째는 그 경계라는 거. 그래서 경계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문이 나오면 내용은 맞는데, 그죠? 이게 경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경계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 1회 부분 보세요. 1회 부분 지금 두 번째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예. 그래서 요 2번에 대한 설명은 경계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틀리죠? 우리가 토지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과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 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3번도 틀리는 지문이 되죠. 소유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무대뽀로 읽으시면 이거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중간에 떡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되죠. 꼼꼼하게.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신규 등록에 대한 정의인데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맞죠? 그죠? 이것은 맞아요? 등록 전환이죠. 그죠? 등록 전환.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지 신규 등록은 토지 표시가 새로 발생하거나 신규 등록, 공유수면 매립과 같은 경우에 새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 하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 그냥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대장 및 지적대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등록 전이라는 용어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내용이 맞는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오해 없으시도록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 전환에 대한 정의죠. 그죠?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한 필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필지 성립 요건 몇 가지 배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뭐 지지지, 소주등 이렇게 소축등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용도가 동일, 용도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이어야 하며 축척이 동일하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또 막 그냥 읽으시면 이제 맞는 지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틀린 데가 하나 있죠. 거기 등기된 토지이어야 하고 꼭 등기된 토지이어야만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등기가 다 되어 있으면 등기된 토지 아니면 미등기 즉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양쪽 다 토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더라도 합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 꼭 그 당의 토지가 등기된 토지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1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런 지문을 보시면서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무작정 암기하시고 그냥 읽으신다고 해갖고 답안을 찾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이라는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제 2의 부분 보세요. 2의 단원별 OX 문제 제 2의 부분. 첫 번째로 보시면 지적 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며 지적 소관청은 지번 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틀린 지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죠. 이때 두는 대장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번의 변경 사유 등에 의해서 지번의 결번이 생긴 때에는 우리가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잘못 생각하시면 뭐 지번 대장 뭐 이런 거 집어 넣으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번 대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 안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 내용 보지 마시고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우리가 그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돼 갖고 일단 우리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이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적 확정 측량에 의한 경우 지번 부여 방법. 물론 지번이 변경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돼 있죠. 같이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은요. 인접 토지, 즉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외적인 모습이죠. 예외적인 경우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바로